놀이의 기본 원칙은 자발성, 주도성, 즐거움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진짜 놀이라고 할 수 없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게임을 좋아하지만 평소 어려운 직장 상사가 주말에 나에게 게임을 같이 하자고 합니다. 그럼 그 주말 동안 시간이 어떤가요? 게임을 하는 동안 평소처럼 즐거운가요? 아마도 즐겁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자발성 혹은 주도성이 빠지게 됩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의욕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도파민은 아이 스스로 결정하고 즐거워할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역으로 결정권이 부족해지면 세로토닌, 도파민이 줄어들죠. 즉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아이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부모님은 놀이를 대할 때도 더 재미있고 즐거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주고 관찰하면서 적재적소에 아이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아이에게 맡기는 거죠. 아이 스스로 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스스로 노는 법을 익힌 아이들은 주체적인 삶을 배워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성취하고 앞으로 나아가죠. 첫 번째, 적절한 환경이 필요할 때 우선 아이가 안전하게 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아이 스스로 놀이를 이끌어 나가고 익히며 자기 발달을 성취할수록 말이죠. 안전한 환경은 모서리가 다 커버되어 있는 환경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지켜볼 수 있다면 안전한 환경이겠죠. 두 번째로는 놀이의 흥미를 유발시켜야 할 때 부모님들이 개입을 하시면 좋습니다. 환경이 만들어진 상태라면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놀이 방법을 실제로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부모님의 정확한 시범은 아이의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 충족된 아이는 스스로 탐색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도와주는 것을 자제하고 한번 지켜봐 주세요. 세 번째, 놀이가 확장되어야 될 때도 부모님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아이가 주도적으로 놀이를 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놀이만 하게 된다면 사회적이나 인지적 발달 부분에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가 아이의 놀이의 수준을 증진시켜 줄 필요가 있겠죠. 놀이에서 지연이 필요하거나 아이가 흥미를 잃어갈 때쯤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를 확장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림책과 연결시켜 어떤 놀이를 했는지 알려주는 방법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답니다. 네 번째, 아이가 부모를 초대할 때는 무조건 참여를 해보세요. 놀다 보면 아이가 부모님을 초대하는 상황이 옵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부모는 재미있고 즐거운 놀이 친구니까요. 이때는 동심으로 돌아가 아이와 함께 신나게 놀아주세요. 이러한 따뜻한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와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고 신뢰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놀아주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저희가 미술놀이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렇죠? 치우는 게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이죠. 치우고 아이 씻겨야 되고 거실도 치워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알려드릴 놀이는 손에 묻지 않는 물감 놀이입니다. 투명 지퍼팩이 있습니다. 거기에 A4 용지를 넣고 물감을 짜는 거죠.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촉감놀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면봉으로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놀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지퍼백을 그냥 통째로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바닥에다가 박스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이렇게 들고 열어보려고 하거든요. 고정된 상태에서 아이가 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는 젖소 젖짜기 놀이인데요. 이렇게 전지에다가 젖소 모양의 그림을 그리고 요 가운데 보시면 고무장갑입니다. 한쪽이 만약에 구멍난 고무장갑이 있으면 한쪽에
바늘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물을 넣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아이가 직접 짜볼 수 있도록 오감놀이를 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놀이를 하고 나서 젖소나 관련된 책이나 혹은 우유와 관련된 책을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는 3D 홀로그램 만들기 놀이인데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홀로그램 이렇게 만지면 사라지고 이렇게 다시 나타나는 그런 거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그거를 집에서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만드는 방법은 일단 도면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A4용 도면에 그림을 그리고 나서 아크릴판이나 OHP 필름을 이용해서 내면을 만들어서 붙이면 됩니다. 아크릴판 같은 경우는 이게 단단하기 때문에 칼로 자를 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전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OHP 필름으로 만들 경우는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좀 흐물흐물하다 보니까 쉽게 망가질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홀로그램이라고 영어로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오픈을 해서 그 아까 만들었던 프로젝터를 올리시면 이렇게 홀로그램이 만들 수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랑 어떻게 하면 놀아줄지 고민이신 분들은 한 번쯤 해보시면 재미있는 과학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센서리 스틱 놀이입니다. 교구가 요즘에 구매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가격대가 비싸잖아요. 아이스크림 막대를 이용해서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요. 가운데 있는 테이프가 벨크로 테이프라는 겁니다. 찍찍이처럼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아이스크림 막대의 양쪽에 모두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삼각형도 만들어 볼 수 있고 네모도 만들어 볼 수 있고 집 모양도 만들고 여우 모양도 만들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서 뗐다 붙였다도 할 수 있습니다. 연령이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뗐다 붙였다 하는 것만으로도 소근육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막대는 우리가 시중에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문구점에 가시면 아이스크림 막대라고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저렴한 가격에 재미있는 교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늘을 담아 그림 그리기 놀이입니다. 이거는 거울은 아니고요. 아크릴 거울입니다. 실제 거울은 들고 다니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다칠 수 있으니 잘 깨지지 않는 아크릴 거울로 이용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아크릴 거울을 바닥에다가 두면 뭐가 비치죠? 네, 하늘이 비치겠죠. 그럼 하늘과 구름의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새도 그려보고 그리고 나무 밑에다가 아크릴 거울을 비치면 나무가 보이겠죠. 거기에 다람쥐도 그려보고 이런 식으로 배경을 바꾸면서 그림을 그려보는 놀이입니다. 아이들 창의력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시간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루 15분만으로도 아이와 안정적인 애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아이와 상호작용을 하고 사랑을 충전하는 거죠. 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을수록 일상을 한번 함께 해보세요. 바쁠수록 아이와 놀아주기에 집중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같이 하는 게 아이의 기억에 더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출근 혹은 퇴근할 때마다 매일 아이를 꼭 안아주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매일 양치를 시켜주는 것도 좋고 매일 잠자리 독서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하루에 한 가지 일상을 아이와 함께 해보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틈새 육아법을 알려드리면 아침에 10분 동안은 잘 잤어 라고 인사 후 침대에서 아이와 함께 뒹굴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는 10분 동안 이제 씻기 전에 아이를 안아주고 뭐 뽀뽀도 해주고 비행기도 태워주고 아이가 매달릴 수 있는 나무도 데워주세요. 때론 손을 잡고 발 위에 올려서 함께 춤도 추고 그렇게 몸으로 10분 정도 놀아주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10분 동안은 책을 꼭 읽어주세요. 한꺼번에 많은 양을 읽어주기보다 무리하지 않는 건수를 정해서 매일 꾸준히 실천을 해보세요. 하루에 한 권이라도 좋아요. 아이를 무릎 위에 앉히고 그림책을 읽어주세요. 그림책 글씨를 직접 읽어주셔도 좋고 어린아이에게는 스토리를 직접 만들어 주셔도 좋아요. 책을 읽어주는 것은 아이의 마음과 정서를 안정시켜 줍니다. 책을 통해 지식을 전달하기보다 아빠랑 아이랑 스킨십을 통해 아이와 교감한다는 생각이 더욱 좋겠죠. 혹시 어렸을 때 내가 30이면 40이면 이런 사람이 되어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나는 얼마나 닮아 있나요? 가족이 함께 버킷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A4 용지를 꺼내 각자 하고 싶은 일들을 써보세요. 말 그대로 하고 싶은 일이요. 1년 안에 이루고 싶은 거, 그리고 10년 안에 이루고 싶은 거, 그리고 자녀가 아직 어리면 부부끼리 이야기를 해도 좋고요. 자녀가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으면 함께 대화를 통해 반영을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가족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버킷리스트를 볼 때마다 힘이 날 겁니다. 그동안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미루고 있었는지도 알게 되죠. 마지막으로 패밀리 타임을 꼭 만들어 보세요.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온 가족이 다 함께 앉아서 눈을 보면서 과일 혹은 간식, 차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짧은 시간을 매일 만들어 보세요. 각자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를 서로 하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 회의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저녁 가족 회의는 주말 동안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 뭐 할까? 라고 아이들과 함께 의견을 나눠보세요. 주제는 굉장히 사소해도 좋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의견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게 중요합니다. 혹은 그냥 잠들기 전 가족 모두 뒹구는 시간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를 안고 뒹굴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해보세요. 그렇게 10분, 20분 정도 꽉 차게 가족과 함께 한다면 가족 모두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작은 차이입니다. 문제는 축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기운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육아나 가사에 소극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보세요. 분명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